진로를 찾는데 해서 간호 쪽에 온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.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네. 간호사라는 직업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직업으로서 자기의 약간 자아 실현을 좀 해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뭔가 환자가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역할로 인해서 이 사람의 생사가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그런 경험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흔하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도 분명히 성장하는 게 신규 때와 연차가 쌓였을 때 폭이 넓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직장 따로 뭐 자기 개발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거를 좀 하나에서 다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 직장으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직장으로 있어 안정적인 수익도 분명히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본인 자기의 성장, 자아 실현 뭐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. 그게 또 굉장히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이게 나의 평생 직업으로서 살만 하다.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이 사회에서 살면서 내가 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간호라는 것 자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. 남이 힘든 거를 돕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간호라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사람들이 사실 뭐 지금 뭐 자본주의 시대고 개인주의가 좀 성향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뭐 공동체라는 것도 그렇고 지역사회라는 것도 그렇고 다 뭉쳐 있게 마련인데 이제 남을 위해서 뭔가 행동해 줄 수 있다는 거가 좀 간호가 가지는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물론 그거 말고도 좋은 게 많긴 하죠. 뭐 취업률도 좋고 뭐 이렇게 급여도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물론 그런 것도 다 되는데 제일 좋은 점 뽑으라면은 그냥 그 간호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매력이 좀 크다 그런 걸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보수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껴야 그게 연속이 된다 생각하거든요. 사실 저희가 사회에 나와서 뭐 1년, 2년 일하고 다시 돌아갈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투자가 필요할 것인데 보수 말고도 내가 이 행위를 하면서 어떤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최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생사를 기로에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회복을 도모해서 환자가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가서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직업군이 많지 않거든요, 사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, 간호사의 길 자체가. 같은 질문일 수도 있긴 하는데 지금 현재 간호대 1학년 학생들한테 앞으로 대학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좀 해주시면. 1학년하고 예비 간호 학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예비 간호대생들은 여러 방향 중에 간호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가 이런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고 본인들은 이제 그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간호대 학생들 1학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병원에 다니든 아니든 이 사람은 그냥 간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병원에 없어도 난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내 아이덴티티가 대학교 생활하는 동안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그 시간들을 이제 간호사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조금 고민을 일찍 시작하면 좋겠어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업을 하는 데서도 좀 동기부여도 많이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습하는 게 되게 재미없었거든요. 임상에 딱 가보니까 아 이게 간호구나 라고 약간 느낄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도 늦게 찾은 그런 거겠죠. 이제 간호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임상에 가서 이제 실제 눈으로 보고 나서야 이게 이런 게 간호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그런 고민을 좀 더 빨리 하면 할수록 본인이 이렇게 간호사로 살아가는 그 기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이제 그렇지만 그런 걸 하면서도 이제 좀 1학년 때는 놀고 대외 활동도 하고 추억도 많이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
언제 그러겠어요? 1학년 연장선으로 이제 사실 이제 이 친구가 1학년 때 제가 4학년이었는데 그러니까 둘이서 놀면서도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형 어떻게 되고 싶냐? 뭐 너는 어떤 간호사를 하고 싶냐?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.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이런 주제에 사실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술 먹어. 네, 그렇죠. 네, 술 마시면서 이런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. 근데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또 어색하기도 하고. 그치만은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실제로 학생 때 이 친구랑 제가 대화를 나눴던 것들이 지금 이제 와서 좀 실현을 시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때 그 생각이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향후에 이제 그게 결국에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시작점을 만들어 놓는 거죠. 전 1학년이라고 친다면 많은 교류를 하면서 놀았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저는 임상근무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내가 이 업무를 얼마나 잘하느냐만큼 중요한 게 대인관계거든요. 사실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얘기하고 하는지 우리가 빨리 캐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간호를 좋아하지만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고,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도 많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게 점점 풀리고 있는 시점에서 뭐 중앙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필요하면 술자리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.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을 의사소통 많이 능력을 키워야 네.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 술 퍼먹고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선배랑도 많이 만나보고 동기랑도 많이 만나보고 또 동기랑만 만나면 또 한계가 그쵸, 있다고 대화가 생각하거든요. 되죠. 선배들이 이제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각 학년마다 느끼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배 같은 그런 관계가 또 병원 가면 또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다양한 집단이랑 교류를 많이 하는 게 1학년 때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.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게 또 간호사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까.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. 2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을 좀 상상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좀 줄여서 10년 뒤. 10년 뒤?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을까? 10년 뒤면은 뭔가 지금 박사과정을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제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것 같고,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이제 간호적으로 잘 풀어내서 사람들이 좀 건강을 이렇게 좀 더 증진할 수 있을까, 그런 거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 뭔가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컸거든요. 내가 연구를 그런 쪽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을 만드는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, 그런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또 그 정책 의사결정하는 분야에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20년 뒤에 생각하고 있는 거고, 그걸 하려면은 그 앞에 이제 제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뭔가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10년 뒤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예비 간호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. 중환자실에 있을 때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런 상태를 내가 좀 사전에 좀 인지가 되고 예측이 된다면은 이 환자를 좀 빠르게 내가 대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임상에 있을 때 많이 했고, 그래서 저는 연구를 좀 예측하는 걸 하는 연구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. 이제 이런 심장 환자에 있어서 예측 모델 만드는 걸 지금 제가 주 연구 분야를 하고 있고, 아마 향후에도 계속 이 분야로 저는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, 예측이 된다면 그걸 사전에 우리가 좀 교육이라든지 어떤 대처를 통해서 이 환자가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사전 이제 선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저는 계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10년 뒤면 이제 39, 40 정도가 되는데 원하는 이제 정신 쪽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조금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좀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좀 역량 높은 간호사로 계속 임상 근무를 할 것 같고요. 한 가지 바람으로는 제가 장학재단 같은 거를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고 싶어요. 규모가 크게가 아니고 한두 명을 선정을 해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지만 좀 환경이 어려운 소년, 소녀, 가장을 대상으로 조금 대학 졸업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재단을 운영해보는 게 꿈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공헌도 많이 하면서 이 정신건강 간호 쪽으로 역량을 키우는 그런 간호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랜 시간 동안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? 교수님께서 그
예전에 저 지역사회 실습할 때 지도를 해주셨었는데 네. 그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. 이제 막 실습지에서 배워왔는데 이게 막 후배들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께서 아 그래 그런 게 좀 필요하다. 그냥 배우고 끝이 아니고 그런 거를 좀 잘 얘기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언젠가 막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한번 와서 얘기해 줄래? 하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유튜브 채널도 만드셔가지고 이제 또 저희가 또 후배들이나 아니면 예비 그 간호 대학생들한테까지도 이제 저희의 경험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좀 저희도 되게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. 저랑 제 아내도 둘 다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고 이런 얘기를 사실 저희들끼리는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받아들여지는 관점에선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주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의 이런 운영을 하시는 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. 선배님들이랑 같이 간호에 대해서 좀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서 되게 재밌고 뜻깊었고 좀 멋있기도 하고 간호사라는 게 보람 느끼기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호사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대학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보면서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김희영의 널스토리 구독! 좋아요.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